3학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글을 읽으면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하며 글을 읽는 연습을 해보았어요. 한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문장이 있고 이 중심 문장을 다른 문장들이 뒷받침해 주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 문단에서는 또 다른 중심 문장이 나오고 그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문장들이 나왔어요. 이처럼 문단은 하나의 중심 문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오늘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생각하며 문단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8쪽 펴주세요. 먼저 생각구문을 한번 볼게요. 가운데에는 바다에서 얻는 것이라고 써 있고요. 주변에는 물고기, 석유, 소금 이렇게 써져 있네요. 우리가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거에는 물고기와 석유 그리고 소금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중심 문장, 즉 가운데에 써져 있는 게 중심 문장이 되겠죠. 중심 문장은 바다에서 얻는 것이 될 거고 뒷받침 문장은 바다에서 얻는 것들, 즉 물고기, 석유, 소금에 대한 문장들이 나오겠죠.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석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일 처음에 중심 문장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우리는 바다에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로는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뒷받침 문장들이 나왔습니다. 즉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 수 있다고 했고요. 소금 이쪽에 나와 있었네요. 그 다음에는 석유도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나와 있었고요. 이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처음 생각구문에 나왔던 바로 이 물고기에 대한 뒷받침 문장이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뭐라고 써보면 될까요? 여러분들 강의를 한번 잠깐 멈추고 각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써보았나요? 그러면 물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그러니까 바다에서 석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먹는 물고기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생각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가운데에는 공으로 하는 운동이 나와 있고요. 주변엔 축구, 농구, 피구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공으로 하는 운동이 뭐가 되겠습니까? 중심 문장이 되겠죠. 나머지 것들 농구, 축구, 피구가 뒷받침 문장이 각각 되어줄 거예요. 자, 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으로 하는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중심 문장이 되었네요. 축구는 발로 공을 차서 골대에 넣는 운동입니다. 축구 나왔고요. 다음 빈칸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피구는 공을 던져 상대방을 맞히는 운동입니다. 피구에 대한 것도 나왔네요. 그렇다면 나오지 않은 농구에 대한 뒷받침 문장을 이쪽에다 써주면 되겠죠? 강의를 잠시 멈추고 각자 문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써보았나요? 자, 뭐라고 썼나요? 선생님은 농구는 손을 이용하여 골대에 공을 넣는 운동입니다. 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처럼 먼저 중심 생각을 가운데에 생각구문로 정리하고 이 중심 생각을 뒷받침해 줄 것들을 각각 정리를 해서 단어로 표현하면 문단을 처음에 쓸 때 더욱 편리할 것 같아요.
이처럼 뭔가 문단을 쓰기 전에 생각그물로 중심 생각을 정리해주고 뒷받침 문장들을 단어로 정리하면 문단을 쓰기 전에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이 문단을 쓰는 과정을 잘 보고 각자 자신만의 문단을 써보도록 합시다. 먼저 문단을 쓰기 전에 무엇에 대한 글을 쓸지 생각을 해야겠죠. 다들 자기가 평소에 관심이 있는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떠오른 내용을 문제 3번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직업에 대한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라든지 다양하게 자신이 관심 있는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쓸 내용을 정했다면 쓰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이라면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거나 혹은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가까운 부모님 혹은 선생님에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쓸 내용을 정했다면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났다면 설명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을 생각그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쓸 내용을 다양한 직업이라고 정했죠. 선생님은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경찰관, 요리사, 선생님, 그리고 의사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떤 걸 적어보았나요? 만약 다양한 직업이 아니고 다른 걸 택했다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통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전통놀이에는 제기차기, 또 줄다리기, 씨름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각자 관심 있는 걸 떠올려서 생각그물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다 했다면 먼저 중심 문장을 써주어야 할 텐데요. 중심 문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가운데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양한 직업이 중심 문장이 되어야 할 텐데요. 어떻게 쓸지 각자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중심 문장을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써야 하니까 뭐가 좋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시작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좀 더 멋있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여러분들도 각자 쓰고 싶은 중심 문장을 써보도록 해주세요. 자, 중심 문장이란 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나머지 뒷받침 문장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뒷받침 문장에서 중심 문장의 내용을 잘 알려주는 예를 보통 들지요. 예.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넣어 한 문단에 글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이 이미 첫 부분은 완성을 했죠. 첫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놓을게요. 자, 첫 문장을 썼고요. 선생님이 아까 생각 그물에서 썼던 게 경찰관, 요리사, 선생님, 의사네요. 경찰관, 요리사, 의사, 아까 뭐였죠? 선생님이었네요.
자, 중심 문장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고요. 나쁜 사람들을 잡는 직업인 경찰관이 있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플 때 병을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글을 쓰니까 자, 처음 중심 문장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정한 4가지의 뒷받침 문장들이 만들어졌고요. 이 뒷받침 문장들이 이 중심 문장을 잘 설명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하나의 문단으로 된 글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을 다 했다면 자기만의 평가를 해볼 텐데요. 원래는 친구들이 쓴 문단을 읽고 평가를 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이 잘 드러나게 중심 문장을 썼는지, 그리고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으로 썼는지, 그리고 글씨를 바르게 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